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는 이제 음악을 들었죠. 그래서 그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서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하이덴식 같은 곡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사운드 이펙터들, 그러니까 이펙트 프로세서들을 종합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쿠스틱한 사운드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좀 편향적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 쉽게 말해서 좀 극단적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 저희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도 있잖아요. EQ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덴식에서는 EQ잉도 그렇고 코러스도 그렇고 컴프레서도 그렇고 저희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그 값을 좀 높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치를 높이 설정해 놓고 그런 음악을 충분히 프로듀싱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가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코러스 사운드 프로세서가 또 어디에 쓰이느냐? 저는 이제 제가 영화 쪽에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영화 음악 쪽이긴 하지만 제가 또 사운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음향 감독님들이랑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그분들 작업하는데, 그리고 뭐 후시녹음 이런데 항상 제가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이펙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사운드 프로세서들을 다이내믹 프로세서나 그런 필터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늘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이 장면을, 이제 제가 영화의 한 장면들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였나. 지금 저희가 이제 코러스 사운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러스가 어떤 식으로 사운드가 입혀졌는지, 그리고 운영이 됐는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생각보다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사운드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공부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물론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텐데, 오늘은 뭐 한번 다시 저희가 이제 종강 전에 요 부분, 이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영화 사운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할 텐데요. 오늘은 약간 개괄적으로 조금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화에 조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 정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뭐 굳이 그렇게 둘 필요는 없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EDM이나 힙합 자체를 저희가 사운드 디자인으로 저희가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곡보다는 어떤 그런 프로듀싱, 그런 어떤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과거에는 여러분 그 영화를 위한 뮤직 신스 사운드들이 많이 개발이 됐다면, 요즘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던한 음악들 있잖아요. 힙합이나 EDM, 그런 음악들을 위해서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뮤직 신스 연구가들도 그런 회사들도 이제는 오히려 음악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잠깐 알아볼 텐데요. 이것의 이제 사실은 시작점은 영화나 드라마, 이러한 그 멀티미디어 매체였다라는 걸 일단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라우드니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라우드니스 하면 이제 소리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소리의 크기는 저희가 무엇과 연관시킬 수 있냐면 컴프레서랑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은 저희가 조금 1교시에 저희가 공부했었던 시간 계열 사운드 프로세서, 시간 계열 이펙트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피치를 저희가 단순히 음의 높이다, 음의 낮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다이내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피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EQ도 될 수 있고요. 뭐 컴프레서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피치를 또 저는 뭐라고 분류하고 싶냐면 코러스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 왼쪽 밑에 보면 스페이스인데, 스페이스는 100% 공간감이죠. 그러면 공간감을 우리가 표현하는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서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리버브 당연히 있죠. 그리고 뭐 EQ 있죠. 코러스 있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입체감, 공간감.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공간이라고 얘기해서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내믹 프로세서 그리고 시간 계열 프로세서도 다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뭐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음색 계열 프로세서도 같이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피델리티나 리듬이나 팀벌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라우드니스, 컴프레서라고 하는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계열, 이펙트 프로세서, 피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러스가 될 수 있고, 이거 다이내믹 프로세서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간 계열, 코러스는 시간 계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 계열 프로세서도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공간감은 저희가 거의 모든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서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피델리티나 리듬 이런 거는 그냥 사운드 자체, 그냥 음악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영화 사운드 작업 진행 과정을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폴리나 다이얼로그, 폴리 같은 경우는 외부 소리를 그냥 저희가 폴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이얼로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화, 대사 이런 걸 얘기하고, AFX, BPX 같은 경우는 사운드 이펙터들 뭐 쾅 터지는 소리, 뭐 주먹이 뭐 맞는 소리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이걸 교수님 왜 보여주세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었던 그 모든 음색 계열 이펙트 프로세서들이 이 사운드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특히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멀티미디어라는 그 멀티미디어 쪽은 저는 음악의 비중이 생각보다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저희가 영상으로 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대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정말 멋진 남자가 그 목소리를 어떻게 EQ잉을 넣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스윗하게 들릴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표현하지 음악의 부분은 그 비중이 좀 저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서들은 다 쓰인다는 거죠. 음악에도 쓰이죠. 그리고 뭐 대사에도 쓰이죠. 폴리, 그러니까 녹음하는 폴리, 그러니까 뭐 외부 소리, 사운드 이펙트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뭐 컴프레서 사용했죠, 리버브 사용했죠, EQ 사용했죠, 딜레이 사용했죠, 뭐 모든 거 코러스 사용했죠, 뭐 노이즈 게이트도 분명히 사용할 테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운용하는 것들, 그리고 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서라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영화와도 음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언급하겠지만 다이얼로그, 폴리, 앰비언스, AFX, BFX 요거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을 곧 보게 될 텐데, 이제 그 소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뭐 대사가 있겠죠. 말하는 대사가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그 대사도 볼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단순히 그냥 그거를 보통은 후시 녹음을 하거든요. 후시 녹음이 뭐냐면 영화가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성우처럼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는 특히 후시 녹음이 굉장히 비중이 커요. 예, 그래서 영화 다 찍고도 그때 동시 녹음으로 하는 소리를 저희가 쓸 수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성우처럼 이제 따로 후시 녹음에 와서 배우들이 직접 다시 성우처럼 대사를 하죠. 근데 그것을 만들어진 거 저희 EQ 만져야 되죠. 컴프레서 만져야 되죠. 또 뭐 코러스 필요하면 넣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션 사운드 에딧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뭐 룸톤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건 뭘로 맞출 거예요? EQ로 맞춰야죠, 그렇죠? 네, 사운드 온리 이거 사운드를 다 녹음하고 한 거 그거 어떻게 정돈할 거고 잡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노이즈 게이트 같은 그런 이펙트 프로세서를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프로덕션 사운드 에딧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영화의 이 사운드들 다 정돈한다, 다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ADR, 뭐 레코딩 에딧,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녹음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뭐 걸어 다니는 소리, 뭐 박수 치는 소리, 하하하하 우는 소리, 이거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녹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녹음만 하면 끝인가요? 그거 마이킹 잘해야 되죠. 그거 뭐 컴프레서 당연히 잡아줘야 되죠. EQ 잡아줘야 되죠. 뭐 저희들이 알고는 또 녹음했으면 잡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그 노이즈 게이트 또 써줘야 되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사운드 프로세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왈라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녹음하는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나레이션도 있겠죠. 뭐 당연히 나레이션 제일 중요하죠. 컴프레서 당연히 걸어줘야 되죠. 뭐 EQ도 당연히 걸어줘야 되죠. 뭐 리버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뭐 EQ는 뭐 여러 개를 걸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공부했던 거 단순히 저희가 그걸 음악으로만 저희가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다방면으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것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멀티미디어 쪽에서도 좀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알면 어디서든 저희가 일할 수 있겠죠. 어디서든 저희를 불러주겠죠. 다 아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뭐 영화 음악 같은 어떤 멀티미디어 프로듀싱도 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폴리 아까 말씀드렸죠? 폴리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녹음 그 사운드 만들어내는 아티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폴리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엔지니어가 이제 뭐 그 장면을 보고 저것을 이제 회의를 하겠죠. 저런 소리를 만들자. 뭐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 뭐 칼에 찔리는 소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습을 하죠. 마이킹을. 그런 다음에 폴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 데서나 녹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하지만 소리의 그런 프로비가 정확하게 잡혀진 스튜디오에서만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림은 좀 사진이 좀 작긴 한데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후시 녹음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폴리 녹음하는 영화의 기본적인 그런 후시 녹음이나 그 음향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은 동시 녹음과 그리고 후시 녹음 그리고 사운드 전체적인 파이널 믹싱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이런 큰 스튜디오랑 작은 스튜디오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들을 거기서 직접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만 하면 끝인가요? 자, 그런 다음에 폴리 레코딩을 하겠죠. 뭐 지금 사진에 보시는 듯이 뭐 저벅 뭐 딱 봤을 때 뭐 걸어 다니는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뭐 하반신만 나오기 때문에 상반신에서는 뭐 입으로 새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서로 그것을 훨씬 더 공간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뭐 이렇게 주먹으로 펀치를 내린다. 그런 장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어퍼컷이 있고 스트레이트이 있고 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찰싹 그 따귀를 때리는 소리를 낼 때는 뭐 EQ를 굉장히 좀 이렇게 가느다랗게 폭도 가느다랗게 하고 뭐 하이에서 굉장히 부스트를 시켜준다든가 그리고 로우를 완전히 깎아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근데 뭐 이렇게 배를 때리는 소리를 할 때는 반대죠. 베이스를 훨씬 올려주고
거기 코러스 이펙트를 넣어줘가지고 입체감을 살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폴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다 프로듀싱한 후에는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서로 소리를 정돈해주고 더 리얼하게 만들고 그 소리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즘에는 지금 사운드 편집 자체를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을 많이 하죠. 저도 이제 게임 음악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저도 샀거든요. 그래서 고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여기 웬만한 소리들이 다 있죠. 이 소리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 아티스트들이 폴리 스테이지 안에서 폴리 레코딩을 한 거죠. 이 소리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스들로 소리가 어느 정도 한번 걸러져 나온 거죠. 하지만 영화의 장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소리는 라이브러리를 쓰지만 또 소리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전혀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령 예를 들어서 외계인 소리라든가 광선검 소리라든가 스타워즈에 있는 광선검 스타트rek에 있는 그런 우주 비행선의 레이저 소리라든가 그런 거는 여러분 어떻게 저희가 녹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건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거죠. 뮤직 센스를 공부하신 분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근데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러면 사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컴프레서를 넣는지, 어떻게 EQ를 넣는지, 어떻게 딜레이를 어떻게 넣는지, 코러스를 어떻게 넣어가지고 하는지, 노이즈 게이트를 반만 넣고 반을 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모두가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닭고기 요리를 한다, 갈비 요리를 한다, 닭고기 요리를 한다고 합시다. 백숙을 만든다 그럴 때 닭만 삶는다고 여러분 백숙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삼계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에 가진 양념도 넣어야 되고 양파도 넣어야 되고 마늘도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 먹고 또 소금도 넣어야지 저희가 싱겁지 않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인 거예요. 녹음을 하고 사운드를 가지고 오는 과정까지는 어찌보면 생닭이거나 닭을 삶은 과정이었다면 그것을 이제 조리하는 과정은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스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거는 음악이나 영화나 같잖아요. 근데 그런 효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Prepaid phone. There you go. Mobile 1, give me the subject's current location. Copy that. Sir, the subject is arriving at the south entrance of Waterloo Station. Hello? Jimmy, I need that phone. I want you to listen very carefully to what I'm about to tell you. What the hell's going on? 10 o'clock to your left across the street, there's a silver Chrysler Voyager. There's a surveillance team inside. Directly across. 네, 여러분 방금 이제 영화 장면을 보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영화의 그 워털루 그 본 얼티메이텀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워털루 그 역신이거든요.
워털루 기차역 씬인데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뭐 물론 음악이랑 이제 사운드가 조금 같이 결합이 돼서 조금 정신이 없이 들리긴 하겠지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나름 왜 그랬는지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지금 이런 워털루역 그 기차역 씬 그 소리를 어떻게 할까요? 동시녹음으로 할까요? 이거 불가능해요. 예. 그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저희가 이제 PPT를 보셨듯이 사운드 라이브러리나 그리고 폴리로 만들어야 되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폴리로 만드는 것보다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맷 데이먼이 이렇게 좀 뭐 밑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에서 그 보시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말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맷 데이먼이 다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기자가 이렇게 맷 데이먼이랑 전화를 하는 그 중에서도 본인은 이야기를 하지만 주변에서도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단순히 여러분 이거를 라이브러리에서 소리를 가지고 왔다. 절대 그럴 순 없죠. 이거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코러스 프로세서를 좀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음악에서 여러분 들었을 때는 소리를 조금 두껍게 만들어진다던가 빈 공간을 조금 시간차를 해가지고 좀 입체감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했다면 영화에서는 완전히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인텐시티를 굉장히 넓히죠. 그래서 뭐 이 공간을 크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서 소리 나는 것처럼도 가운데서 소리 나지만 오른쪽에서도 소리 날 수 있겠고 왼쪽에서 소리도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믹스를 조금 줄인다면 그 공간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사운드들이 여러 군데서 소리 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치 진짜 기차역에서 그런 소리가 나겠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기차역에 있는 사운드도 쓰긴 썼을 건데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는 거의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100%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고요. 사운드들 건드린 거죠. 특히 코러스를 좀 많이 건드려서 입체감을 가지고 온 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저는 그래서 이게 음악을 붙인 것 같아요. 좀 정신이 없게 들리긴 하는데 그 긴장감 있는 음악이 그 사운드들이랑 같이 집어넣은 걸로 인해서 좀 그 외부 소리를 좀 감쇄 효과를 줬다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본 시리즈 영화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운드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장면은 많이 아쉬운 장면이에요. 오히려 사운드들을 조금 더 잘 사용했다면 음악을 아예 빼버렸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화에서 본 얼티메이텀에서 워털루 기차역 씬에서의 그 사운드 이펙터는 코러스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분명히 EQ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소리 왼쪽에서 나는 소리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코러스 사운드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라고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모든 공간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악과 그런 폴리 사운드와 라이브러리 사운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조금 좀 정신은 없지만 이렇게 했다면 그럼 근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본 얼티메이텀에 소리를 또 굉장히 또 잘 뽑아낸 또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장면을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화 장면 보셨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두 가지의 코러스 사운드 프로세서를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 보셨던 장면과 그 전에 봤던 워털루 기차역 씬과는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음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영화 장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본 장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음악이 흐르다가 창문을 딱 깨는 장면서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철저하게 사운드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운드를 잘 구현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조금 사실 과장된 사운드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굉장히 두껍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인텐시티를 굉장히 좀 수치를 굉장히 많이 높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믹스도 굉장히 높인 거예요. 왜냐면 그 벌어져 있는 그 공간을 완전히 다 꽉 채웠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팍팍 이런 소리, 탁 이렇게 묵직한 소리들이 그렇게 나는 건데 저는 훨씬 음악보다도 이제 저 같은 영화 음악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화의 음악이 좀 전면적으로 좀 드러났으면 하는 게 뭐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다른 영화음악 감독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철저하게 영화음악은 서포터 중에 서포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메인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들은 워털루 스테이션 씬을 훨씬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음악이 전면적으로 나오고 그 긴장감 있는 음악이 저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 저거는 음악이 빠졌었어야 된다. 저건 사운드로만 저건 했었어야 된다. 저 장면은. 여기가 잘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워털루 그 기차역 씬처럼 여기도 이 지금 주먹 싸움을 하는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음악이 계속 나왔다면 저는 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문을 깨기 달려가는 장면까지는 그 퍼커션 음악이 나오다 창문 깨진과 동시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음악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철저하게 사운드에만 의존하죠. 그래서 컴프레서들이 또 정확하게 걸 수 있었고요. 그 측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생긴 맷 데이먼보다도 악역 얼굴들만 제가 딱 보여드리는데 맞고 이렇게 또 책으로 맞고 뭐 얼굴을 맞고 뭐 팔이 부딪힐 때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밸런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컴프레서를 정확하게 걸어주고 EQ를 좀 묵직하게 잡아줬죠. 그러니까 중저음을 강조해줬겠죠, 당연히. 그리고 코러스 이펙터를 가지고 이제 그 코러스 사운드 이펙터를 가지고 입체감을 늘려주고 그 안에 있는 사운드들을 믹스로 채워주고 이런 사운드들을 정확하게 잘 구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장면과 그리고 앞에서 봤던 워털루 기차역 씬 장면을 좀 비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싸움 장면과 그 기차역 장면은 같은 코러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워털루 기차역 씬은 입체감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그 큰 사이즈의 사운드를 입체적으로 내기 위해서 인텐시티를 굉장히 수치를 높여주고 사운드가 이렇게 계속 퍼져가게만 하는 거죠. 마치 뭐 솔로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막 그 코러스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쪽 저쪽의 소리 그 효과를 내기 위한 거였다면 지금 싸움 씬에서는 그 코러스의 또 다른 효과 그
두꺼운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소리에다가 이제 뭐 다른 사운드 프로세서들이 가미가 돼서 조금 더 현실화되고 뭐 약간 사운드가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장면은 훨씬 더 잘 강조가 되지 않았나. 이 코러스 사운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충분히 굉장히 잘 표현된 저는 그 장면과 사운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다이내믹 이펙트 프로세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다이내믹 이펙트 프로세서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종류가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공부했었던 다이내믹 프로세서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은 컴프레서가 있죠. 그리고 리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익스펜더랑 노이즈 게이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이내믹 이펙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던 것은 제가 카테고리 정리는 안 했잖아요. 이제 뭐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서 다이내믹 프로세서로 컴프레서랑 리미터를 공부했고 뭐 필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사운드 이펙터 뭐 리버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었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간 계열 이펙터 프로세서 뭐 음색 계열 이펙터 프로세서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 이펙터 프로세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컴프레서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일단 사전적인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디오 신호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압축하는 장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이지만 저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래시홀더라는 트래시홀더 값을 가지고 그 문턱 값으로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음압을 줘서 소리를 명료하게 내거나 소리의 그 잡음이라기보다는 선명도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음량도 커지는 그러한 저희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 신호가 어떤 일정한 레벨을 초과하면 이게 뭐냐면 트래시홀더를 저희가 트래시홀더의 수치를 잡아놓잖아요. 마이너스 20이니 마이너스 25 내지는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일정한 레벨을 그런 문턱값을 지정해 놓고 그것을 초과하면 그 입력 신호가 커짐에 따라 압력을 누르게 돼서 반대로 그 게인이 따로 감소를 하고 출력 신호가 증대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력 신호가 증대된다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이 설명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문턱 값을 넘어서면 압력이 발생해서 그럼으로써 출력 신호 그러니까 음량이 커지는 것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책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써놓을 때가 많아요. 이거를 지금 컴프레서의 의미를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문턱 값을 트래시홀더의 값을 지정해 놓은 후 그 트래시홀더 값을 넘어서게 되면 압력이 발생하여 그것을 누르게 되는데 누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나 어떤 그런 소리들이 빠져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출력 신호 즉 아웃풋 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 이것을 저희가 컴프레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장치를 컴프레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아실 테고 또 리미터는 뭐냐면 신호 최대 레벨이 설정된 레벨에 제어되도록 하는 장치인데 이것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말은 지금 요 말은 뭐냐면요 그 피크점을 도달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피크가 안 튀게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리미터는 뭐냐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피크를 그러니까 그 음량을 그 리덕션 그러니까 그것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것도 리미터와 컴프레서는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압력을 눌러줌으로 인해서 그 소리들이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잡아주게 되다 보면 피크가 안 뜨게 되겠죠. 그리고 게인으로 인해서 인풋 게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높여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컴프레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리미터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압력을 가해서 리덕션 그 감소를 시켜서 피크가 안 뜨게 그 음량이 넘어서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인풋 게인을 늘려서 전체적인 기본값을 올리는 장치 그걸 리미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익스펜더인데 익스펜더는 여기에 키가 있어요.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하는 거죠.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익스펜더는 여러분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곧 제가 보여드릴 그 예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익스펜더를 잘 사용하면요, 여러분들이 미디에서 사용하셨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익스프레션, 모듈레이션, 볼륨을 통해서 뭐 익스프레션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미디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믹스다운을 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가장 다이내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운드 프로세서가 익스펜더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신호의 다이내믹 레인지.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음량 대소의 차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음량 대소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볼륨을 키우고 낮추는 것. 이거예요. 볼륨을 키우고 낮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이내믹을 형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면 여러분 당연히 다이내믹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악기나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크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다이내믹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다이내믹이 큰 역할을 하는 건 없어요. 음량을 제때 키워주는 것, 그 특성만큼 키워주는 것, 그리고 그 특성만큼 소리를 작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만 잘 붙으면 다이내믹은 극대화되거든요. 근데 그 극대화하는 그 프로세서를 저희가 익스펜더라고 하는데, 다이내믹 레인지를 신장시키는 회로 또는 장치, 그러니까 커지게 하거나 작아지게, 그 밑에 설명돼 있죠. 입력된 신호 중에 작은 레벨의 신호보다는 더 작게, 그러니까 원래 기준치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확 내린다는 게 아니라 사운드를 살짝 더 아래로 가져가고, 큰 레벨 신호보다는 더 크게 더 쑥 키워주고,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 억양이 들어가죠. 작게 하는 부분은 살짝 더 작게, 크게 하는 부분은 쑥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레인지의 대소의 차이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생긴다? 그러면 다이내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레벨, 큰 레벨의 그 다이내믹으로 생기는 것,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사운드 이펙트 프로세서가 익스펜더라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뭐 저희가 로직이나 그 DAW를 통해서 한번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이즈 게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하셨던 그 과제들 있잖아요. 중간고사나 이런 과제들에 제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그냥 아주 깨끗한 트랙들을, 파일들을 제가 제공하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그러니까 스튜디오 그 공간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뭐 보컬을 물론 앞에 대긴 하지만 뭐 다른 부스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뭐 이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노이즈들이 좀 많이 생긴 1교시에 좀 생겼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감쇄하는 그 장치,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노이즈 잡아주는 거예요. 노이즈 잡아주는 거. 필요 없는 소리 빼주고. 자, 특히 드럼으로 이걸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냐? 킥이랑 스네어에서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마이킹을 많이 하잖아요. 드럼에서는 뭐 하나만 하지 않잖아요. 뭐 한 7, 8개, 10개 넘게 마이킹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킥으로 이제 마이킹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거든요. 그 지향점이라고 하거든요. 마이크의 지향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볼 텐데, 그 지향점에 따라서 소리가 녹음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이햇이나 뭐 하이햇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음량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표현되는 부분이 그 EQ나 내지는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그걸 충분히 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킥이나 스네어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소리이기 때문에 그 큰 소리들을 부각시키면서 외부에 있는 녹음됐던 그 다른 소리들을 없애버리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감소시키는 것, 그것이 노이즈 게이트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신호 레벨이 일정한 레벨 이하가 되면 재빨리 증폭률을 저하시켜 출력 레벨을 낮추는 장치.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큰 소리는 그러니까 수치를 정해놓고 그 일정한 레벨에다가 수치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 밑으로는 소리를 다 그냥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도록,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것을 소리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그 장치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레벨 이하에 있는 소리들은 뭐 킥이나 스네어 같이 그렇게 쿵쿵 하는 소리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묵묵한 소리로 잡히겠지만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잡음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노이즈 게이트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어디 뭐 지금 제 목소리 같은 경우 뭐 어디서 뭐 누가 강연하는 소리 같은 데서 이런 그냥 바로 녹음하는 그런 소리들은 분명히 외부에 있는 잡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정한 레벨에 있는 수치에다가 딱 맞춰놓고 그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그 레벨보다 낮은 소리들은 노이즈를 다 없애버리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기술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DAW에서 직접 한번 볼 텐데 그냥 노이즈 게이트를 그냥 올려버리면 소리가 그냥 마치 그 소리를 그냥 압력으로 꾹꾹 당기는 것처럼 그냥 욱욱욱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코러스에서도 보면 그 인텐시티랑 믹스를 잘 조정하면 그 소리가 굉장히 두텁으면서도 굉장히 리얼한 소리가 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이즈 게이트의 그 레벨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페이더들을 잘 사용하면 정말 감쪽 같죠.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음악들을 그 보컬만 빼내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노이즈 게이트랑 그 밖에 다른 프로세서들을 이용해서 그 목소리만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이즈 게이트는 하나의 익스펜더를 응용한 것으로, 그 말은 뭐 익스펜더를 응용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낮을 땐 더 낮게 해가지고 소리를 더 빼버리는 거, 높을 때는 높게 하는 걸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일정 레벨 이하의 신호를 원음보다 훨씬 작게 하여 일정 레벨 이하의 훨씬 작게 해서 잡음을 제거하는 장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1이라는 수치를 놨어요. 그럼 그 1보다 낮은 거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리를.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외부 환경에 있는 이 노이즈는 감쪽같이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노래를 한다거나 드럼이나 악기가 나올 때는 그걸 100% 없애진 않지만 그것을 비율에 맞게 필요 없는 음들을 제해 주는 것.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요것도 해서 그러면 노이즈 게이트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시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제가 여태까지 내드렸던 과제들에서 그 외부 소리들이 같이 녹음이 됐잖아요. 그 소리들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과제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음질에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소리의 믹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그 노이즈 게이트도 한번 공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음악을 하나 들으실 텐데요. 저는 지금 다음번에 들으실 음악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이나믹 이펙트 프로세서를 설명한 것 중에
지금 노이즈 게이트 소리들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익스펜더, 그리고 다이내믹을 살려줬던 거, 컴프레서는 너무 완벽하게 걸렸고요. 리미터도 너무 잘 걸렸어요. 리미터를 전체적으로 너무 잘 걸어서 기본적인 기본값도 충분히 올려놨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앞 시간에 공부했었던 음색 계열 사운드 프로세서 뭐 EQing도 그것도 너무 완벽하게 잘 됐고요. 필터링이 너무 잘 돼서 소리가 너무 그 기타와 그 보컬 소리가 너무 잘 매치가 돼요. 거기다가 시간 계열, 즉 특히 리버브, 그 룸 리버브를 잘 써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리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확 잡아줬던 거. 저는 최근에 들었던 음악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믹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음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moment I wake up, before I put on my makeup,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What comb in my head now, and wondering what dress to wear now.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Forever and ever, you stay in my heart, and I will love you forever and ever. We never will part. Oh, how I love you. Together, together is how it must be. To live without you would only mean heartbreak for me. I run for the bus, dear. In a while riding, I think of us, dear.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At work, I just take time, and all through my coffee break time,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Forever and ever, you stay in my heart, and I will love you forever and ever. We never will part. Oh, how I love you. Together, together is how it must be. To live without you would only mean heartbreak for me. My darling, believe me, for me there is no one, no one, no one but you. Please love me too. I'm in love with you. Answer my prayers now, baby. Say you love me too. Answer my prayers now, baby. Forever and ever, you stay in my heart. 네, 여러분 음악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배웠었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배웠었던 전체적인 내용을 가장 잘 종합해서 표현한 음악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색 계열 프로세서, 그리고 시간 계열 프로세서, 그리고 다이내믹 계열 프로세서들이 잘 어우러진 뭐 보컬과 기타 두 악기만 있지만 저희가 배웠었던 모든 그 프로세서들을 잘 활용해서 나온 잘 프로듀싱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좀 더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잘랐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펜더랑 노이즈 게이트에서 조금 더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음악 사운드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